여러분이 좋아하는 중개사법입니다. 그죠? 예, 공인중개사법. 교재는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1년간 같이 해야 되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처음이에요. 남양주하고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강의는 20년 넘게 했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맞도록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든 싫든 잘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입문서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기본 필요한 것만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월부터는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기본서로 이제 하게 되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책이 두껍고 이 입문서는 지금 6과목이 다 한 권으로 돼 있죠. 예. 저는 이제 중개사법 자르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사 과목들이 전부 다 이제 법들이 많잖아요. 부동산학 개론 빼고는 다 법인데 그 법률 용어랄지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냥 한 2개월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가 있고 뒤에 나온 내용이 앞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를 돌아야만이 대충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해가 쏙쏙 되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 과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처음에는 이게 용어가 신선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이건 머리 걷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다는 거에 달리 피는 게 아니라 수업 안 빠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수업을 안 빠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부득이 빠질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동영상 가지고 계속 갖고 놀면 그건 안 돼요. 또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영상은 보충을 해야지 그것만 갖고 놀면은 나중에 이제 나태해지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업은 열심히 듣고 그럼 이제 부족했을 때 동영상을 이렇게 보충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쭉 들어가 볼게요. 저 간단하게 제 이름 아신 분 다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저는 공인중개사법을 전문 이재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앞으로 1년간 같이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요. 잘 기억하세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시험은 안 나오니까. 시험은 안 나오니까 몰라도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1년간 하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 교수님들이 이야기했을 거고,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목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중개실무로 구성이 됐어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중개실무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법령 파트에는 공인중개사 법령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파트예요. 공인중개사 법령,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실무 이렇게. 근데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법이니까 앞쪽으로 넣고 실무 이렇게 구성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문제가 나와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까지 포함해서 32문제 정도 나오고 이쪽이 8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무에서 10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12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여튼 법적인 비중이 높습니다. 실무. 그래서 이제 실무는 서서 해도 돼요. 서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40문제. 그러면 우리가 민법이랄지 부동산 공법이랄지 학개론도 다 40문제씩 나오죠. 우리 과목도 40문제입니다. 40문제.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몇 점 맞으면 합격한다고 알고 계세요? 60점이죠. 근데 우리 과목은 60점 목표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몇 점 목표로 해야 돼요? 8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건 60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차 과목이 뭐 공법, 공시세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60점 이상 빼면 좋아요. 골고루 60점 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공법 같은 거 양도 많고 공시세법도 의외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나마 점수 빼기 쉬운 것이 우리 과목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공법 이런 거 되게 쉽대요. 근데 중개사법은 어렵대. 그러신 분들이 한 10% 정도예요.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는 그러신 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우리 과목이다. 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30회 거 평균 우리 과목 평균 2차 과목 평균 보면은 이제 그 떨어진 사람 합격한 사람 다 포함해서 중개사법이 53점인가 2점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법이 40점. 그리고 공시제법이 42.5 뭐 이렇게. 이건 전체 응시상 전체 평균 떨어지는 합격한 사람 더 많이 나왔겠지. 전체 평균이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과목의 점수가 더 많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뭐 공법보다는 한 10점 이상 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과목이 더 점수를 빼기 쉽다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60점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최하 80점을 목표로 해서 혹시 부족하면 다른 데 보태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과목에서 60점 겨우 맞춰놓고 그러면 버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고루 다 60점을 맞아야 돼요. 공법 60점, 공시제법 60점, 중개사법 60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넉넉히 빼준 게 좋아요. 그러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2차는 2차끼리 계산합니다. 1차는 1차끼리 계산하고 그래서 평균 60점을 맞춰야 돼요. 그죠?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이 공부? 처음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분들도 보면 뭐 공부 시작한다고 이제 11월, 12월부터 열심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4시간씩 자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 할 때 처음부터 열심히 뛴 사람 나중에 지쳐서 못하죠. 그러니까 11, 12월은 용어 익히고 그냥 강의 듣고 그날 배운 거 그냥 복습 가볍게 해주세요. 그냥 워밍업 한다 생각하면 돼요. 11, 12월은. 그렇다고 전혀 노란 건 아니고 워밍업 정도 가볍게 하세요. 그래 빡세게 하지 말고 그날 배운 거 강의 듣고 가서 배운 것만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용어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요. 뭐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나왔다 민법에서. 그럼 뭐 법률행위 내용 몰라도 돼요. 일단 법률행위 단어를 익히는 게 급선무야. 이런 단어가 있더라. 이런 게 익숙해 놓으면 나중에 내용은 나중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내용 익히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강의 경력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로만 와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자, 문서 이제 이해하셨죠? 예, 좋아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중개사법령이 30문제에서 80점 목표로 해줘야 된다는 거. 실무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과목에? 맨 앞에가 나와 있어요? 네,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입문 용어 있죠? 뭐 추정이랄지 간주랄지 기소유예, 공소제기, 선고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단원별로서 단어들이 나와요. 그때 강의하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예, 지금부터 용어 이거 다 익히는 것도 힘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그렇죠? 우리 과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과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과목이 어떻게, 무슨 내용이 실려 있는지 모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모르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목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법령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공인중개사 제목에서 큰 제목 있죠? 2장 그랬고 공인중개사 법령 큰 제목
큰 제목에서 법령 동그라미 쳤어요? 예,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법률입니다. 법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시행령을 달리편에서 대통령령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대통령령. 줄여서 대령.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대령. 대 가로 열고 닫고 했어요. 대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줄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시행규칙이 뭐가 있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하고 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이건 포괄 개념이에요. 법령 그러면 법하고 또 뭐할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요. 포괄하는 개념. 그러죠?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포괄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데 시행령을 달리편에서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달리편에서 뭐라 해요?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에 보았어요. 맨 위에 박스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예, 법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어요? 예, 시행령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대통령령 나와 있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그 밑에 국토교통부령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령 거기 나와 있어요.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근데 처음 공부하면 이것도 몰라요.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대통령령이 뭐냐 그러면 또 몰라.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이게 헷갈려. 이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닌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법만 시험 나오겠어요? 다 나와요. 다. 이제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추가로 또 뭐까지 공부해야 돼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 이제 각 단원별로 이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 판례까지 공부가 돼야만이 우리 과목이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판례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판례 같은 건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과목은 판례가 많지가 않아요. 민법이 많지. 우리 과목은 그래도 뭐 한 단원에 많으면 10개, 적으면 2-3개, 평균 한 2-3개 나와요. 단원별로.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공부를 해 주시면 이제 시험 공부가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하고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 법령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이 뭐다? 감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는 중개 실무는 이제 뭐냐면 뭐 계약 쓰는 거, 또 물건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재지랄제 면적 이거 설명하는 거, 또 확인 설명서 쓰는 거, 말 그대로 실무예요. 이런 걸 다루는 거 실무 파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법에서 이제 주로 공부가 들어가요. 우리 과목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이거요. 우리 법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우리 법을 공인중개사법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걸 줄여서 내가 중개사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럼 알아먹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을 줄여서 중개사법. 그럼 알아먹으라고. 공인중개사법. 그죠? 우리 과목을 말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인데, 이거 제정 목적이 있어요. 뭘 목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제정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전문성 제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문성 제고가 첫 번째예요.
전문성 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뭐 이것은 공부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재정 목적이 세 줄밖에.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 세 가지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요즘은 좀 뜸한데 과거에는 이것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우리 중개사법 재정 목적을 가지고도. 요즘은 좀 뜸해요. 근데 이제 이걸 막상 시험 문제 내놓으면 여기 계신 분들 틀리는 분이 반은 나와. 그렇죠. 1년간 공부해도 왜? 대충 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은 또 틀려서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건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중개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중개. 자, 중개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딱 출제가 돼요. 그러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죠? 이건 틀려요. 부동산업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중개. 이 단어를 빼버리고. 중개라는 건 물건 소개해 준 거거든요. 그죠? 이걸 건전하게 육성한 거에 재정 목적이 들어가요.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 자, 그래서 재정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죠? 예, 재정 목적.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그러죠? 자,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 몇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까? 세 가지. 근데 이제 이거 공부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내용하고 막 섞어 놓으면 또 못 찾아내요. 시간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자주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잊어먹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영어 나오잖아요. 영어 나오죠? 이 영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영어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자주 틀려요. 수험생들이. 근데 이 영어 파트는 사실 뭐 11월부터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년 10월 돼도 틀린다니까요. 이 영어 문제 나오면. 자, 여러분 내년 10월 정도 되면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강의 자꾸 연습시켜 드릴 건데 그럴 때 돼도 이 다른 문제로 맞히는데 이 영어 문제를 자꾸 틀려요. 11월부터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어만큼은 법 조문을 그대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중개라는 용어가 있죠. 예, 그러면 중개 개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어요? 자, 뭔 소리인지 알아먹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앞으로는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그러고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임대차,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그대로 법 조문을 그대로 숙지해 준 게 좋아요. 용어만큼은 그래요. 그죠? 용어만큼은 법 조문을 그대로 숙지해 준 게 좋습니다. 자꾸 틀리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그대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법정이란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법률 규정이라 이 말이죠. 중개 대상물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야. 누가? 저희가 누군데? 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좀 이따 배워. 자, 이분들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법에서 이런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상식적으로 뭘 중개할 수 있어요? 토지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뭐 있어요?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어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리고 임목이 있어요,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그리고 무슨 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중개업소 사장이 이런 걸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박은 항공기, 중개 다 없잖아요. 이건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 준부동산이거든요. 이것도 준부동산 그래요. 그죠? 근데 준부동산 중 일부만 가능해요. 일부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준부동산은. 그러니까 이런 걸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 이건 중개해 못해? 못해. 이게 중개 개념에 들어가려면 이걸 알선해야지. 다른 거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실력 테스트 이제 뭐 작년에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작년에 해보셨어요? 공부 올해 조금 해봤어요? 예. 그러면 잘 아실 거고 여기는 처음 하신다 그랬죠? 여기는 해봤어요? 여기는 처음 하시죠? 그럼 임목이 뭐예요? 임목? 예, 그러죠? 여기는 네, 그래 이렇게 나와야 돼. 등기대서 처음 하신 분은 잘 몰라. 아, 어제 배우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무는 나무인데 내 것이라고 등기된 수목이 임목이란 말을 써요. 그러죠? 예,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서서히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개념들은 서서히 할 거고 일단은 이런 걸 중개할 수 있다.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갑하고 을하고 말해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이제 이게 건물입니다. 앞으로 이게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줄여서 내가 이렇게 쓰면 알아먹어야 돼, 여러분들. 건 동그라미 그러면 건축물이다.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알아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뭘 중개하느냐? 매매. 매매가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럼 파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거래 당사자. 그럼 교환이란 것은 물건을 바꾸는 걸 말하죠? 뭐 여기 토지다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막 바꾸는 거 이런 거 교환이라 해요. 그러면 교환 당사자 쌍방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란 것은 빌려주고 빌린 거죠? 유상으로 빌려준 거 빌린 걸 말합니다. 그럼 빌려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임대인. 들어간 사람을 임차. 이게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 매매 교환 임대차, 이 건물, 토지 이런 것을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한 거예요. 중개예요. 알선하는 거예요. 이 A 개공이 개업공인 중개사 준말입니다. 알선. 개공은 좀 이따 배워. 좀 이따 개공 배울 건데 중개업소 사장을 말해요. 이걸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 중개다. 알선하는 게 중개다. 이분이 알선한 게 중개다. 이해되세요? 예. 소개해 주는 거. 가 맞죠? 중개가 그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개라는 것은 물건 알선하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권리도 있어요. 그 밖에 권리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권리는 민법상 권리들을 말해요. 그럼 모든 민법상 권리를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권리도 있어요. 이제 이게 그 밖의 권리들이에요. 근데 이 권리들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없는 권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민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을 일단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권리는 나눴고 일단은 이것은 소유권 중개 대상이 되고 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다 중개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하는 게 급선무니까 이걸 용역물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 권리를 어떻게 중개를 하느냐,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이 득이란 말은 이제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이란 말은 소멸. 변경이란 말은 변경 또는 이전이란 말을 씁니다. 이걸 알선한 것이 중개다, 이 말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이 건축물 사고 파는 거, 빌려주고 빌리는 건 중개한다는 거 공부 안 해도 대충 감이 오죠? 근데 권리를 어떻게 중개할 수 있을까? 이 지상권이란 권리를 어떻게 중개할 수 있는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상권이 뭐겠어요? 지상권. 아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축물이나 뭐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부 토지다 가정을 해봐요. 가부 토지가 있어요. 가부 토지. 근데 이 가부 토지를 을이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갖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죠? 그러면 나무 토지를 빌려 써야 되죠. 그럼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임대차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어 살고 하려면 뭐 한 20년씩 막 장기적으로 빌려 써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라는 개업공인을 이제 찾아가서 을이 토지 소유자하고 여기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뢰가 들어가면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지상권 설정을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 이게 이제 설정입니다. 설정. 득이잖아요, 득. 이 지상권 설정 행위를 중개해 줄 수가 있어요. 설정 계약서를 써준 거죠. 그래고 보수를 받아요. 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아.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권 설정. 이렇게 알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지상권 설정해서 해놨어요. 근데 아직 건물 안 지었어요. 건물 안 짓고 있는데 지상권만 설정해놨거든요. 근데 이 토지를 또 병이 욕심을 부리네. 병이 이제 은퇴도 했고 내가 여기 이 토지에다 건물 짓고 살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지상권 설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A 개업공인 찾아가고 지상권 이전 받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지상권 이전 행위를 알선해주고 보수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전이죠. 그러니까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설정하고 이전. 그러면 설정 이전 다 중개를 가능하다는 거지. 지상권 설정 계약서 써주고 보수 받고, 그죠? 또 을하고 병 사이의 지상권 이전 행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 이전 받았으니까 병이 여기다 건물 지었고 살면 되지. 가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형식으로 중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도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이런 권리들도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선해 준 거예요. 연결해 준 거예요. 알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결국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것도 중개. 이 권리를 알선한 것도 중개.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 검증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검증. 그러면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예. 남자하고 여자. 이거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네, 중매. 왜 중개가 아니겠어요? 물건이 아니니까. 예,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했다. 중개다 아니다? 그건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한 중개 대상물은 이 물건을 알선해야 중개다. 자동차 알선은 맞죠?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중개인가 보세요.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개업공인 중에서 찾아와서 이 토지를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거기에 대해 뭐 개발하면 좋다 안 좋다, 개발해서 분양하면 좋다 이런 상담을 해줬어요. 토지 개발하면 좋냐 상담을 해준 건 중개 개념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왜 안 들어가? 아니,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은 소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고민 해결해 준 거지. 그랬잖아요. 이거 개발하면 좋냐?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알선해 준 게 아니잖아. 토지는 맞잖아요.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물어봤으니까. 그러죠? 근데 상담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중개는 이 토지 건축물, 그 바깥 토지 정착, 임목, 가항업자 등 이걸 알선해 준 것이 중개다. 개념 잡았어요?
뭘 알 수 있느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중개다. 개념 잡았어요? 예, 중개 개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가 또 이런 거 다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것은 서서히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머리 아프니까 가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 끝났어요. 중개 개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뭐가 나오냐? 중개업의 개념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중개업. 자, 중개업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첫 번째.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중개업은 공식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1번, 2번, 3번 분석을 해놨네.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네. 누구?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그렇죠? 의뢰인을 말해요, 의뢰인. 자, 이 사람이 건축물을 팔고 싶다고 의뢰인이죠? 이 갑이 이 건물 소유자이자 의뢰를 맡긴 사람, 의뢰인. 그럼 A라는 중개업소 사장을 아까 개업공인 중개사, 개공이라고 그랬죠? 의뢰를 맡겨.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의뢰인을 말합니다. 그럼 의뢰인은 소유자가 대부분이겠죠? 자기 물건 팔려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가부 대리인으로 의리 물건을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의뢰인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초 개념도 잡고요. 의뢰가 들어갔어요. 개공에 이 물건 팔고 싶은 게 중개 좀 해주라.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중개 해주겠다. 그러면 둘이 계약이 이루어져요. 갑하고 A하고. 그러면 이런 계약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개공이 상대방 찾아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 줬어요. 또는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 줬어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포괄해서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 계약이란 말을 써요. 거래 계약. 우리 거래했다 그러죠? 거래 계약.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이 기초예요, 기초. 이게 기초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거래계약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중개계약 생각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나는 중개계약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은 거래계약 생각하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이제 가장 기초적이면서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게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계약도 거래계약, 지상권 설정계약도 거래계약 다 통틀어서 갑하고 을하고 맺는 걸 거래계약,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개념을 써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가면서 기초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자주 나오니까. 그러죠? 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도 먹주로 안 외우더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건 시간 지나면 듣다 보면. 중개계약, 거래계약.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가 뭘 말해요? 여기서.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옛날에 중개 수수료. 근데 요즘은 중개 수수료 개념을 안 써요. 개념이 한 3년 전에 바뀌었어요. 용어가. 중개 수수료가 요즘은 중개 보수라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개해주고 나서 보수를 받는데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아요? 이건 다 알죠? 양타, 그렇지. 양타, 단타, 좋았어요. 양타 쳐야지. 자. 그래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양타를 쳐야지.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긴장 푸세요. 긴장 푸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수를 받아야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친척 보수 안 받고 중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중개는 들어가요. 보수 안 받아도. 중개는 보수 받으란 말이 있어 없어 위에서? 알선만 해주면 중개야.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중개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알선만 해주면 중개야. 근데 중개업이 개념이 들어가면 반드시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이죠? 아까 상담은 중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상담업이에요. 근데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에요. 중개는 소개해 준 거. 토지 건물 소개해 준 거. 그럼 이제 중개, 거기 중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 동그라미.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어부 개념이에요. 업이 뭘까? 어부 개념인데 잘 봐보세요. 자, 왼쪽이 업이 되는 개념들이고 이쪽이 업이 안 되는 쪽이에요. 그럼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특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특정되지 않았다. 다수인이란 건 다수? 사람을 말해, 사람. 다수 사람. 그럼 누구나 특정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특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특정이나 특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럼 연습시켜 드릴게요. 개공이 학생들만 상대로 월세방을 중개해줬다 가정을 해볼게요. 학생들 상대로 원룸 중개하고 보수 받았어요. 이것은 특정으로 봐야 돼요? 불특정으로 봐야 돼요? 학생은? 불특정으로 봐? 예. 네. 특정, 불특정.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럼 특정으로 볼까? 불특정으로 봐야 될까요? 벌써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특정, 여기는. 불특정, 좋아, 여기는. 기다려 본다까지 나왔어. 불특정이랍니다. 큰 소리로. 하셨어요. 그렇죠. 불특정으로 본다고 이미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나는 써놓고 묵었잖아요, 이렇게. 불특정도 써놨잖아요? 불특정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범위만 학생이지, 뭐, 대구에서 올라온 학생,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 뭐, 강주에서 올라온 학생, 서울에서 온 학생. 자,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무슨 대학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 그러면 특정인으로 봐야 돼. 건국대 부동산학과라는 범위가 한정이 됐어, 안 됐어? 이거. 이게 특정이라는 건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특정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연습시켜 드릴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수강생, 수험생, 그러면 특정인으로 봐야 돼? 불특정으로 봐야 돼? 그러면 남양주 공인중개사학원 수강생 그러면 특정.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범위가 한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정이 돼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돼. 이 개념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부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무슨 적? 반복.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 할머니들이 업 삼아서 뭐 못이 삼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업이란 말은 여러 번을 의미해요. 그죠? 구체적으로 여러 번 했다는 거. 그럼 우연히 한 번 했다 그러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연히.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속이냐 반복이냐는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에요. 횟수 갖고 따진 게 가장 기본적이고 사회 통념으로 따집니다. 판례에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봐주세요. 사무소 내고 한번 물건을 중개했다 가정을 해봐. 사무소 내놓고 이건 한 번으로 봐야 돼요? 계속으로 봐야 돼요?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한 번 했지만
사무소 냈다는 것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판례에서는 잠재적 계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잠재적 계속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나올 때도 마찬가지. 시험 나올 때도 우연이란 말이 따라붙으면 그냥 한 번이야. 근데 이제 사무소 내고 한 번은 한 번이요, 계속이요? 그게 업이 되는 거지. 그럼 영업 개시 후 한 번 그래도 계속.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계속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우연히 한 번 그러면 한 번이고, 뭐 사무소 내고 한 번, 영업 개시 후 한 번, 이건 계속으로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영리 목적성. 영리성이 있어야 돼. 그럼 비영리 목적으로 하면 업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영리가 보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소득층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요즘 뭐 TV에서도 뭐 월세방 방 소개해 준 프로도 있대. 그거 보셨어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봐야 돼요? 비영리 목적으로 봐야 돼? 비영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업이 아니야. 뭔 소리 아세요? 그러면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여기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TV 프로에서 거기 나올 때 매주 하더라. 매주 소개해 주잖아요. 매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 할 때마다 매주 해요. 그러면 여러 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리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업이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은 자격증 없잖아요, 지금. TV에서 그 소개해 준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이 소개해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만약에 업이 돼버리면 그분들이 중개업이 돼버리면 영리 목적이 된다면 중개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건 영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외가 되질 않아요. 뭔 소리 아세요? 예, 그래서 등록을 하고 하면 우리가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이 되려면 여기도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되게 쉽죠? 아직까지는 끝날 때까지 쉬울 거예요. 끝날 때까지 쉬울 건데 다만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봐보세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수험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의 들을 때는 다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강의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니까 당연히 쉽죠. 근데 기억이 안 돼. 또는 응용이 안 돼. 그렇죠? 짬뽕이, 그래, 짬뽕이 돼버려요. 그렇죠. 짬뽕이 돼요. 아주 좋아라네. 아주 좋아요. 짬뽕. 그래서 이제, 그 짬뽕이 안 될 정도로 하려면,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몇 번 정도 이 책을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과목당. 10번을 봐야 돼요. 10번. 5번 갖고 대도 안 해요. 머리 좋아도 5번 안 돼. 10번을 봐야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10번을 봐야 되는데, 기본서는 뭐, 과목당 한 600페이지가 넘잖아요. 평균 뭐, 80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걸 10번을 보려면, 1년이 많지가 않아요. 1년 기간이 길지가 않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번씩을 봐내야 되는데,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 안 하면 그냥, 이것은 글자고,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백지다. 뭐 이런 정도지.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짬뽕이 안 되고,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제 시험 보려면 과목 간에도 비교가 돼야 돼요. 우리 과목에서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건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과목 간에도 비교가 돼요. 민법하고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비교, 공인중개사법하고 공시법하고 비교. 이렇게
과목 간에도 비교가 돼야지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된 거거든. 그래 이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 하려면 한두 번 봐도 되겠냐고. 절대 안 되지. 그러죠? 그래서 10번을 봐주셔야 된다. 그럼 10번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수업 응시생들은 많잖아요. 이렇게 접수 인원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응시한 사람은 반으로 줄어들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합격권에 든 사람은 거기서 또 줄어들어요.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이 되는 거지. 혼자서 공부하시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내야 되는데 안 해. 그렇죠? 학원 다녀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학원 다니다 보면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2개월 코스로 한 바퀴 계속 돌려주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을 돌아갑니다. 하여튼 90월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뭐, 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 나왔다 해서 다 합격해요? 못해요. 못해요.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4년을 배워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애들이 학원 나와서 합격을 하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근데 여기는 이 많은 내용을 2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학원 시키는 대로 따로만 오면 된다는 거지. 결론은 그러면 따로만 오면 그러면 나름대로 좀 복습해 주시고 그러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 개념,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몇 가지? 3가지. 특히 중개업 개념은 공식처럼 공부하셔야 돼. 3가지. 이 중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업 개념에 안 들어가요. 보수를 안 받달지, 우연히 한번 했달지,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또 비영리 목적으로 했달지,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는 거지. 그렇죠?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중개업 개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용어가 뭐가 나오냐? 3번째 용어가 뭐가 나와요? 개업공인 중개사. 개업공인 중개사가 나옵니다. 개업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공. 자, 이렇게 개공 그러면 이제 알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개공. 뭐라고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개공으로 할 거예요. 개공으로 2자로 줄여. 개공을 해.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 암기 방법이랄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왔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내 방식대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고, 이제 늦게 왔으면 기존 방식을 유지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처음 왔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가르치신 분마다 다 뭐 2문자랄지 암기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따라온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좋았어요. 개공, 그렇지. 개공. 개공, 그래.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다? 그래, 개공. 그죠? 왜냐면 내가 계속 개공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지금은 이제 뭐 작년에 뭐 개공사 했으면 그렇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공으로 할 겁니다. 자, 개공은, 자,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이 중개사법을 줄여서 이 법이라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설 등록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거기 개설 등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개설 등록. 어디서 가서 등록해요? 등록관청에 있다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디냐? 이건지.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에 있다가 사무소를 낸다라면 남양주 시장이 등록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남양주 시장에게 중개업한다고 등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등록을 해야만이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고, 등록을 돼야 돼. 이제 사장이 된다는 거지. 이걸 개공이란 말을 써요. 개설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자, 동그라미 칠 때는 어떻게 쳐주셔야 돼요? 아니, 진하게.
진하게 쳐주셔야 돼. 진하게 쳐줘야 돼. 진하게 쳐주세요. 그죠? 진하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과목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세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특히 영어는 1년 후에 시험 봐도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핵심을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갖고는 점수 안 나옵니다. 이해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 점수 안 나와.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까지 알아야 돼. 우리 과목은 그래요. 이 개공이란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충 어디서 시험 나오더라 이것까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맨날 틀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문이 나오면 여기를 바꾸더라. 이 지문이 나오면 여기를 바꾸더라. 시험 출제자가 그것까지 대충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 치라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요. 핵심을 잡으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등록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뭐다? 등록.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공은 좀 이따 다시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1시간 끝났거든요.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